Okay, so you probably heard about the whole martial law situation in South Korea by now. And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instream media outlets are going wild with endless analysis and speculation. But have you stopped to wonder, how do ordinary South Korean citizens really feel about this whole situation? How have their personal lives been impacted? To find out, our team spent an entire da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speaking to everyday pedestrians and passionate protesters to get both sides of the story. So let's dive in and hear what people have to say.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엄 선포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처음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비상계엄령을 새벽에 선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 국민이 전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엄령 발생은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선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그 선포되자마자 바로 국회에 모여서 그 계엄령 선포 해제를 위하여 회의를 하였고 2시간 정도 만에 그 회의가 가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잠을 잤기 때문에 해제 선포된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어땠나요? 저는 회의에서 계엄령 해제가 가결됐다는 거를 듣고 나서부터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었고요. 아침에도 이제 곧 탄핵도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어떤 심정이셨나요? 이제 어디 계셨고 이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는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고요. 휴대폰에 뉴스 속보가 뜨길래 보니까 계엄령이 발표됐다고 하길래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령 선포가 됐다고 뉴스가 떠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 계엄령에 대해 저희는 이제 처음 겪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다들 난리가 난 거죠. 다들 유튜브나 SNS에서 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그러다 뉴스를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령을 내렸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다른 국회의원 그런 분들께서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엄령 발표 직후에 저는 사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계엄령 선포됐다라는 소식을 접한 게 계엄령 선포 30분 뒤였고요. 그때 저는 국회로 달려가야겠구나, 국회를 사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헬멧을 쓰고 바로 국회로 달려나갔습니다. 국회로 달려나갔는데 현장에 펼쳐져 있는 것은 수많은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과 장갑차 그리고 계엄군들이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 중이었고 시민들은 이를 막고 진정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로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계엄군을 피해서 담을 넘고 국회로 입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계엄군도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단 한 가지 목표는 계엄군 국회 입성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국회가 점거되면은, 국회의원 체포되면은 바로 군사 독재 정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원내에 모여서 계엄을 해지시켰지 않습니까? 해지시키고 나서 계엄군이 철수를 했는데 그제서야 조금 그나마 안정이 되고 조금 미안하다,
개엄군들 수고했다. 조심히 가시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So we are now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here in Yeouido, South Korea, and there's definitely some sort of protest going on. They've been chanting, they've been singing, and people are gathering with candlelights. So let's go and see what's going on. 여기서 이제 뭐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서 도저히 이건 불법이고 또 시민들을 그리고 야당 대표들을 그리고 강제로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이 나라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진짜 자다 말고 참을 수 없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뭐 다치지는 않았나요? 이제 아까 몸으로 싸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칠 뻔도 했지만 경찰분들도 그리고 그 군인들도 이게 불법 계엄령이고 불법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죄송하다라는 뜻으로 다칩니다. 저희도 함부로 나서지 않을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취해주세요라는 멘트들을 그렇게 날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뭐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오고 특공대가 출현하고 저격수까지 배치되고 그리고 장갑차까지 출현하는 상황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그 정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웅집해 있는 그런 집회까지도 다 제한하게 되고 출판, 언론 그리고 방송까지도 모두 군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 독재 시절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만 벗어나면 이제 다른 곳들은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난리가 났고 여기 국회 앞에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졌고 물론 방송사 버스들은 이제 더 많이 와 있긴 했지만 사람들은 되게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 전체가 이제 시위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계엄령이 시작됐고 뭐 금방 끝났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부 다 시위를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국회에서 시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계엄령이 이제 새벽에 해제가 되고 이제 자다가 깨니까 이미 일어났고 끝난 상황이 좀 많았잖아요. 이제 혹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나요? 일반 시민으로서는? 저는 근무지가 여기 국회의사당 쪽이라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경찰차들과 모든 도로가 다 통제되어 있는 거를 보고 많이 심각한 거를 한 번 더 느끼기도 했고 아마 일반 사람들은 각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무관심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민 몇 퍼센트가 좀 무관심하고 몇 퍼센트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나요? 30%만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번 계엄 선포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저는 이제 회사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고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3일날 이 계엄 선포되면서 이제 환율도 갑자기 변경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것들이 외신에도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외국에 뭐 투자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엄 선포하기 전에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가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집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계엄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
약간 조금 무슨 계기로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70% 이상이 현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효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를 도와주던 검사들의 어떤 탄핵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고 계엄령을 발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좀 보였어요. 그 사이에 자기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군대의 중요한 보직들을 할당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엄령을 준비하게끔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포한 내용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주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치가 뚫리도록 싫은 어떤 정치의 한 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그거는 전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평화로운 삶을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국가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진보를 빨갱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못하네.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이제 야당에서 많이 있었고, 이제 본인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사실 그날 오전에도 저는 국회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군용 헬기가 국회 그 돔 위로 이렇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여기 근처가 항상 시위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시위임에도 항상 거의 매주 하는 작은 시위가 있었음에도 경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도 저녁에 운동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경찰이 더 많아져 있고 바리케이트까지 쳐 있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걸 즉흥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자기 측근들이랑 준비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포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제 한국 정치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지금 현재 양당의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제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는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냥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보여졌었습니다. 선거를 할 때 보통적으로는 첫 번째로 제가 된다면은 무엇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공약들이 이제 거는데, 그 공약들이 이제 제대로 지켜진 게 없는 게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나라가 개선이 되려면은 국민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참여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뭔가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전쟁 상황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많은 불안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계엄령까지 일어났었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극이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는 것 하야입니다.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면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번에도 탄핵된다면 두 번째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지만 또 다른 비극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혹은 하야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빨리 시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2차 계엄령이 또 선포될 수도 있다고 저는 무더히 심치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그 사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탄핵은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일단 국회에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탄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 야당은 8표가 모자라요. 탄핵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8표는 지금의 여당의 인원이 이쪽으로 넘어와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잡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절대 총칼로서 국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자질을 갖췄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곧 정상화될 것이다. 근데 뭐 이미 정상화가 됐지만 그 일을 만드는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던 국방부 장관 등 몇몇의 추종자들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근데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줘야겠죠. 미안합니다.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신가요? 과정이 힘들었잖아요. 저희 세대가 가장 그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 근데 그 자식들은 좋은 나라에 살아야죠. 그리고 민주화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이 되게 가슴이 아프죠.